네, 안녕하십니까. 쿼드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그네토미터, 컴파스라고도 하고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방향을 알아내는,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내는 나침반입니다. 드론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IMU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GPS죠, GPS. 보통 이제 GPS에도 나침반이 들어있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 GPS 안에 같이 들어있고, 이 FC에도 나침반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MU와는 별도의 센서인데요. 이제 나침반이 들어있고요. 그 나침반이 하는 역할은 동서남북을 알아내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제 우리가 근데 뭐 동서남북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실내 넌 GPS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자율주행 한다. 이럴 적에 꼭 이게 동서남북을 알아서 꼭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 Z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스가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센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 아웃도어 일반적인 이제 드론이 이제 야외에서 비행을 할 적에 자동 비행으로 이제 내가 어디에서 어느 위치로 갈 때 보통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지도가 나올 적에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내가 이제 이 위치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갔다가 리턴 투 한다. 이렇게 이제 경로를 만들게 되면 이걸 이제 자동 실행을 시키면은 픽스호크 드론이 자동으로 이제 비행을 해서 이렇게 경로 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를 찾아갈 때 이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위치에 GPS 좌표, 그러니까 위도 경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도 경도.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의 위도 경도와 목적지의 위도 경도를 가지고 그 위치를 계산해내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도 경도를 가지고 갈 때 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나침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드론의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그네토미터고요. 이 동서남북의 방향은 기수 방향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센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라고 하면 IMU와 컴파스, GPS 이렇게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자기 센서가 있는데요. 이 지자기 센서 눌러보면 IMU 칼리브레이션 할 때랑 비슷하게 비행 컨트롤러 방향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 정의해 주고요. 가속계 칼리브레이션 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의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는데 6개의 자세에서 여기서는 약간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산 폭격.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늘 보고, 이렇게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옆에 보고,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저쪽 옆에 보고, 저쪽 옆에 보고 또 돌려주고. 그렇게 6개의 방향에 대해서 회전을 조금씩 시켜주면 스스로 컴파스가 우리 이제 픽스호크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자기 센서, 마그네토미터 센서 칼리브레이션이 끝나면 기체는 꼭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재부팅을 해서 해주면은 이제 센서 칼리브레이션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센서 쪽에 들어가면 우리 지자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지난번에 칼리브레이션 하는 걸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이로스코프도 그냥 들어가서 오케이 해놓고, 자이로는 가만히 놔두면 지가 스스로 칼리브레이션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하고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엔 수평 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세요. 이거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수평 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드론이 이게 수평이구나 라는 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떠서도 하늘에 떠 있을 때 이 드론이 이게 수평인지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을 적, 하늘에 떠 있을 적에는 뒤집어져 있어도 뭐 이게 지금 수평인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땅에다가 이렇게 평평한 데에다가 놔두고 이게 수평이야. 그리고 딱 이제 잡아주면 이제 공중에서 호버링을 시키면 이게 얘가 수평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평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수평 조정 이렇게 하고요. 맨 밑에 있는 이 방향은 우리가 이제 비행 컨트롤러나 마그네토미터나 이 마그네토미터라 하려면 마그네토 0번이 컴파스에 있고요. 마그네토 1번은 0번이 FC에 있고요. 1번이 GPS에 있습니다. 그래서 0번 그러니까 이거의 로테이션을 잡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달린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우린 그냥 원래 정위치대로 딱 달아뒀으니까 로테이션은 없는 거죠. GPS도 보시면요, GPS를 사게 되면 GPS 위에 그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화살표를 반드시 FC의 방향하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파란 불 들어오는 쪽에 거기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하고 FC의 화살표하고 반드시 일직선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로테이션 논으로 다 해놓고, 만약에 GPS를 돌려서 달았다, 90도 돌려서 달았으면은 마그네토미터 1번이 요 90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 장착은 이렇게 다 정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이거 바꿔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처음에 그냥 다실 때 정방향으로다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그래서 컴파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컴파스는 우리가 이제 그 GPS 안에도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FC 안에 들어있는 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GPS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선을 FC하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PS를 사시면 여기 그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에 이제 단자가, 옛날에는 이게 옛날 GPS여서 이렇게 두 개의 포트가 나오는데, 요즘은 하나로 다 그냥 통합돼서 나옵니다. 하나로. 그래서 FC에 보면 GPS라고 써 있어요. GPS는 여기다 꽂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거기다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FC 중에 좋은 FC들은 GPS 구멍이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GPS 1번부터 차례대로 다르면 돼요. 꽂으면 돼요. 처음부터 3번에 딱 꽂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GPS가 있고, 세컨더리 GPS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메인을 쓰다가, 메인이 고장났다. 내지는 메인 GPS가 잘 못 잡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FC가 세컨더리 GPS를 잡아서 씁니다. 그거 이제 센서 이중화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요즘은 나오고 있어서 GPS 구멍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요거 파라메타는 EKF2 GPS 포지션이라는 파라메타로 이제 위치 설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KF2,
GPS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GPS 관련된 파라메타들이 나오죠. 그래서 EKF 파라메타가 아주 중요한 파라메타예요. EKF는 그 센서들의 모든 데이터를 융합하는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FC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듈인데, 그 이제 뭐 GPS라든지 마그네토미터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콤파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의 데이터를 조합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듈이어서 요거에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파라메타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GPS 뭐 이건 GPS 관련된 거고, 포지션 위치 XYZ 여기에 이제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 위치에 따라서 FC하고의 위치를 정확히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달린 위치를 보면은 FC의 약간 왼쪽 한 1cm 옆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정확하게는 이 파라메타의 y 값을 마이너스 0.01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0.01 정도는 큰 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뭐 10cm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좀 넣어주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넣어줘도 우리가 이제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 쓰는 센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인 컴파스 마그네토미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